그게 이제 개혁 개방을 모색하는 저런 시기 때 우리는 뭐를 했냐? 76년에서 85년 사이에 보면 일단 유신이 붕괴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유신 붕괴하면서 혼란이 왔을 때 신군부가 강제적인 정치 안정화를 시키죠. 강제적 정치 안정화. 그래서는 뭐 그것 때문에 저 감옥도 많이 갔지만 신군부랑 싸우는 그 돌이켜 보면 그때가 강제적 정치 안정이에요. 그렇죠. 네. Forceful 그렇죠. political stabilization. 그래서 독재라고 그랬죠. 독재. 그 다음에 이제 신군부에 의한 시장 경제로의 선회가 일관되게 일어나죠. 이제 그 안정화 정책. 박 대통령이 시발을 시킨 김재희. 그걸 이제 본격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구조화를 시켜 나갔죠. 그래서 한 85년쯤 되면 선진국 될수 있는, 진입 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겁니다. 선진국으로의 그렇죠. 궤도로 완전히 안착을 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중국이 이제 한국의 경험을 공산 자본주의 수출 경제 모델로 변형 채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단순히 뭐 네. 경제 발전 현대화라고 그러는데 공산당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공산 자본주의 그다음에 수출 경제 모델. 수단은 수출 경제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 한국 모델을 이제 강간을 해서 이제 납치 강간해 갖고 변형시킨 거예요. 네. 중국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985년에서 1990년 사이가 이제 개혁 개방 첫 단계인데. 예, 예. 이 첫 단계 하자마자 애들 한 10,000명 학살하잖아요. 천안문에서. 첫 단계 89년에. 했는데 사실은 85년, 90년 사이에 재정개혁을 하고 재정개혁에 걸맞는 구도를 갔던 거는 시장체제에 대한 좌우조장, 그러니까 중국의 일당 전체주의 네.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노선이 천안문 사태로 이제 완전히 좌절이 되죠. 네, 좌절되고 그때 그 노선을 가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노선 가던 그때 주석이지 짜오지양. 짜오지양을 연금시켜 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17년인가 연금돼요. 그것도 좌우지양은 연금이 됐지만 건 만 명의 민초들은 탱크 밑에 깔려서 죽었죠. 예. 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게 무혈 민주화예요. 물론 우리가 저기 뭐 광주 때 한 200여 명 숨지셨고 뭐 200명 좀 안 될 거야 아마 이쪽 저쪽 될 거. 그다음에 뭐 민주화 시위 때 뭐 몇십 명 정도 이래저래 뭐 박정철 숨졌을 텐데 그 정도면 무혈 민주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 정도면 무혈이에요. 근데 이 민주화가 물론 이제 급진 좌파 혹은 주사파가 앞장서서 혹은 저기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앞장서서 했지만 의미가 이게 뭐가 있냐면 신군부가 아주 부패한 남미식 훈타. 네. 훈타라는 거 극우 군벌을 얘기해요. 군벌이죠. 부패한 극우 군벌을 훈타라 그래요. 그걸로 타락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저기 그 누구지 그 이상한 노래 소재된 것. Don't forget me, 아르헨티나. 페론. 페론이라든지 혹은 페론은 파퓰리스트지. 극우가 아니고 이제 그 아주 대표적인 피노체트. 아니면은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게 이제 아주 부패한 극우 군벌들인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화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시민 관료 군부의 공존 방식을 찾아낸 거라고. 그러니까 공존 포뮬라를. 정치와 사회, 그래서 그걸 또 매개하는 정부의 관료 이것들이 이 중요한 섹터들이 그 결합돼서 유기적으로 자기 역할들을 작동할 수 있는 그 지평을 찾아낸 거예요. 이 지평이 힘듭니다. 이거 찾기가. 그리고 이게 프러시아도 못 찾아냈고요. 프러시아 이거 못 찾아내서 제1차 세계대전 군국화 간 거예요. 갔죠. 일제도 이걸 못 찾아내 가지고 군국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하버드의 그 사무엘 헌팅턴 같은 사람이 헌팅턴이 이걸 한국을 주목을 거의 했나? 기적적으로 그렇죠. 한국에 80년대 87년부터 90년 노태우 정부까지의 말하자면 민주화 이행경로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 거의 기적적인 민주화. 거의 예외적인 민주화다. 예, 그게 왜 그러면 시민 관료 군부의 공존 방식이라고 해요. 공존 지평.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발전을 못 시켜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걸 이때 획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유신 시기 때 문제가 됐던 언론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성공이 동구와 소련의 해체에 최종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세계적인 기여를 했죠. 예, 왜냐면 그때 우리는 자실감 못하지만 그때 그 동유럽에서 온 선수단, 소련에서 온 선수단이 무지하게 충격 먹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거 중계를 본 동유럽 사람들, 소련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건 한국은 거지로 알았는데. 아니 저기 세계사에서 힘이 강하고 높은 문명을 가진 사람들만 국가들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게 지금 이건 국뽕이 아니라 사실은 뭐 박정희 발전 모델이 바로 등소평으로 기여를 해줬고 그 다음에 88년 올림픽에서 직접 냉전 체제가 이완되어 나가는 촉발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럼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는 이제 북방 외교 등등 해가지고 외교 전방위화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시기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세계사의 그 문명적 발전에 여기는 또 우리가 만든 모델 우리의 그 일종의 그 번영 또 민주화 뭐 등등등 해서 그 기적 같은 변동이라고 그러죠. 그게 세계사의 큰 변동이 아주 구조적인 큰 변동에 그렇죠. 임팩트 영향을 미쳤죠. 좋은 영향. 네. 최초의 한류입니다. 최초의 한류죠. 네. 이게 88 올림픽이 최초의 한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충격을 줬어요. 예. 그 동구권 해체와 예. 소련 붕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현대 문명 편입 마지막에 30년 남았습니다. 이때까지는 140년 살펴본 겁니다. 예, 1990년경까지. 예. 140년 딱 살펴보면 우리가 쫙 봤지만 중국은 한 번도 이건 피바다 블랙홀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 테이프 커팅이 천주교와 동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예요. 민주화예요. 그 그렇죠. 140년이. 그리고 저 과정에서 스탈린 침략 격퇴하느라고 대량으로 피 흘린 거 그건 당연히 우리가 격퇴해서 지켜야 되니까 저 과정이 다 무혈이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잡아 죽인 게 없다고. 없단 말이에요. 소위 그러니까 그때 유혈 내전이 없었다. 유혈 내전이 없다고요. 그때 무혈이냐 유혈이냐 그때 물론 사람들 돌아가셨죠. 우리 선배들. 그러나 그 정도 급의 정변이 일어났을 때에 막 지배계급 생길 수 잡아 있는, 죽이고 또 지배계급 입장에선 저것들 못 들어오겠다고 막 수만 명 잡아 죽이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가 아니라 현실상 세계사의 전개에 있어서 아주 큰 정치 변동에 수반되는 유혈. 그게 없는 거예요. 대량 유혈이 없다고요. 대량 유혈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5.16은 아예 대량이고 소량이고 반창고 하나도 없는 거고. 반창고 하나도 없어. 일회용 반창고 하나 5.16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기 뭐야 민주화도 대량 유혈이 아니거든. 저 정도면. 그렇죠. 저 정도 희생 정도 가지고 훈타의 등장 가능성. 이게 냉전 체제에서 군부가 굉장히 강한 사회인데 그 군부가 권력의 전면에 나섰을 때 정치 안정화라는 딱 그 시대 때 필요한 역할을 하고서 물러나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타로서의 변질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리고 그 뭐지 저기 뭐야 군부와 관료와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지평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렇죠. 네. 프러시아가 못 만들어내고 일본이 일본 못 만들어낸 만들어냈죠. 지평입니다.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독일이 못 만들어내고 일본이 못 만든 지평을 그렇죠. 만들었다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140년을 저희들은 140년 동안 이건 피바다 블랙홀이야. 뭐 움직이기만 하면 다 피비린내요 저희들은. 근데 또 이제 참 뭐 좋은 있으면. 기회에 30 미국의 그런데 이제 마지막 30년에 이제 1990년부터 이게 참 쪽팔립니다. 쪽팔려. 자 저기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혹은 미중 밀월이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정말 밀월입니다. 허니문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예, 글로벌리스트 글로벌리즘. 1030년이죠. 이게 아버지 부시 1989년부터 오바마 2016년까지죠. 미국으로 봐서는 중국을 키워서 미국의 아주 아니 글로벌리스트 입장이에요. 글로벌리스트들.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중국 키워서 돈 벌면.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 속았고 나도 그래서 속았고. 근데 야, 중국 키워서 돈 벌면서 미국과 서방의 국내 중산층 근로계층 거덜내고 맞아요. 악마 내러티브 키워갖고 미국 서방의 가치와 정신과 문화를 해체하고
국제 관료 조직 UN 같은 거 WHO 같은 거 내세워서 인류와 세계를 지배한다. 자, 이거 다 드러났고 지금 이제 다 드러났죠. 이제. 이것은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지금. 정리 단계 이제 트럼프 때부터 정리 단계인데 이 글로벌리스트가 중국 키워서 아니에요. 중국 키워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정부 겸 애인이었다고 출발이. 그렇죠. 사랑 많이 받았죠. 아 사랑스러운 돈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주고 티안미미.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이게 참 역설이 뭐냐면 그 사랑 받을 때 내부 개혁을 해야 되는데 30년을 허송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근본 공산 자본주의라는 해괴망측한 기괴한 체제가 점점 더 모순을 쌓아간 거예요. 마치 저기 뭐야 그 황금의 10년을 황금의 10년 장개석 국민당이 1927년에서 1937년까지 황금의 10년을 놓쳤듯이 얘들이 그 짓을. 근데 저 중국이 로또 맞은 그 30년이 한국한테 저주라고요, 저게. 저주죠.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요. 그렇죠. 그 와중에도 그래도 혼란 속에 경제는 꾸준히 고도화시켰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 문제가 인구 전력이 있는데 네, 그건 뭐 되겠죠. 풀어가야죠. 풀어가야죠. 미중 밀월 때문에 중국은 한국 사람이 보는 중국은 뭐냐면 동맹의 애인이야. 미국이란 동맹의 애인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또 한국 경제 파트너고. 또 한국 사람이 보는 북한은 뭐냐면 중국의 맹방 겸 우리 민족끼리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 밀월 때문에 친북, 친중, 종북, 종중이 대세가 된 거예요. 대세가. 당연한 거였죠. 그거에 적응 못한 우리 조 박사님 출세 못했잖아. 그거에 적응 못한 백모 이러고 살잖아.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어. 후회 없어. 우리. 잘 개기고 살았어. 잘 개기고 살았어요. 그래 그게 대세야. 어쩌라고. 난 싫은데. 그럼 싫은데. 원님도 뭐 지가 하고 싶어서. 지가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 대세에 따르면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안철수가 그랬죠. 뭐 방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빨갱이가 어디 있어?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방공은 부탁드리고 6.25는 희극이고. 희극이는 뭐 그냥 우리 전쟁에서 보는 그냥 뭐야 영화에서 보는 희극이고. 야, 이거 웰컴 투 동막골. 웰컴골로만.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곧 공산주의 아니야? 잘 섞이네. 야 중국이야말로 가장 자본주의스러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네. 돈도 좀 꽤 벌기도 했죠. 사실은. 근데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스트가 퍼뜨린 악마 내러티브 때문에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고 뭐 이렇게 되는 없는 거고. 거예요, 이제. 그 악마 내러티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인류의 적이고 탄소 중립성. 그다음에 그 악마 내러티브 때문에 백인과 현대 문명이 범죄 집단이고 악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음으로양으로 퍼지는 거야 막. 30년 동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소할 30년. 이제 앞으로 20년. 뭐 청소 뭐 10년만 10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이런 글로벌리스트, 이런 무시무시한 글로벌리스트 천하가 왜 갑자기 금이 가서 깨진 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소통이 제일 무서워요, 인간은.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 판을 뒤흔든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저 중간 그림 저게 신문, 라디오, 텔레비거든요. 중간 저 노란 박스가. 저게 제일 처음에 수메르고 수메르랑 에집트죠. 에집트고. 네.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그다음에 저기가 책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15세기의 책이에요. 15, 16세기. 책. 예. 그다음에 16세기의 책.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말 18세기 19세기 초 프랑스 혁명을 만든 18세기 19세기 초의 신문. 신문. 그다음에 20세기 초의 라디오. 그다음에 20세기 중반에 나오는 텔레비전. 그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죠. 그렇죠. 그 시대가 가는 듯 하다가 처음에 1994년에 인터넷 시작해서 흐물음 인터넷으로 한 16년 가다가 1910년경부터 이제 저기 뭐 이거 스마트폰 시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사람을 개돼지로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판이 엎어지는 거야. 내 안의 세계 도서관. 내 손 안에. 네, 내 손 안에 AI. 자기가 뒤져보면 진실 다 아는데 자기 의견 다 형성할 수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 교수가 몇십 년 동안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부정확한 지식 딱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앉은 학생이 선생님 그게 연도가 틀렸습니다. 이 수메르가 거의 6,000년 전이거든요. 저 그렇죠. 수메르 서령 문자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에집트는 한 4,500년 전쯤 되죠. 그렇죠. 4,500년쯤 되죠. 4,500년.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리스가 저기는 처음에는 상형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저걸 음절 알파벳이라고 이게 아니라 음절 캐릭터, 그러니까 히라카나 가다카나 같이 쓰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걸 음소로 분해한 형태가 알파벳이고 3,000년 전부터 나와요. 저게 처음엔 가나안 지역에서 나와요. 그게 발달을 해서 그릭 알파벳이 된 거예요. 저건 이제 음소로 분해된 알파벳이지. 그래서 그러면 저기서부터 수메르에서부터 저거까지가 저기 스마트폰까지가 6,000년에 걸친 진화 과정인데 저 과정에서 한자는 무슨 역할을 했냐? 중간에 종이 제작술 조금 전해진 거 외에는 없는데 저 종이 제작술도 한자랑은 상관이 없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중국에서 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스페인에 살던 이 옷 넉마 그때 다 면이잖아. 면이죠. 예. 면은 중국산이 아니죠. 원산지가 면이 에집트 아니요. 에집트죠. 그 면을 그 넉마를 으깨 갖고 그걸로 두툼한 종이 만들기 시작한 게 종이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보이는 거 지금 제 사진에 가려져서 그런데 예. 저게 이제 갑골문 떠놓은 건데 쟤들은 따로 놓은 거야. 원래 사실 이제 종이 전에 갑골로 해가지고 갑골. 아니 한자 전에 갑골이지. 한자 전에 이제 그러니까 한자의 원형이 되는 갑골. 그 다음에 갑골 뒤에 이제 뭐 죽간, 목간, 죽간이죠. 뭐, 예. 대나무, 그 다음에 나무 이런 세 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지죠. 한지죠. 예. 근데 이제 종인데 저 중국 쪽은 이 소통에 관해서는 저거 완전히 따로 놓은 거예요. 소통과 문자는. 저 희한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쪽 흐름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과 문화로 지금 문명의 특이점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내가 정확히 몇 번 시진핑은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한자식의 그 내러티브나 한자식의 표현은 시제가 지 마음대로 되고 그러니까 시제를 정하고 있어요. 네. 그 말하자면은 시진핑이가 모든 공식 문건에 자기가 시황제가 되겠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중국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래요. 네. 근데 재현하겠다는 말은 이건 사실은 이디오그램으로 실제 이제 시제나 이런 걸 안 넣고 재현 그 자체가 시제를 의미를 해요. 반동을 의미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중국의 이제 말하자면 사상의 색이 그 이디오그램 자체에 지배계층이 선언하는 표식이에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국의 그 한자라는 글자 체계. 그 체계가. 체계 자체 웃기는 체계죠. 웃긴 체계죠. 그러니까 뭐 시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표현하고 단어에서 모든 것을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 심지어는 아즈텍도 그래요. 그렇죠. 이 상형에서 상형을 읽는 방식으로 음을 중심으로 해서 저걸 음절 문자, 음절 표현 문자, 그다음에 음소 표현 문자, 알파벳 이렇게 나갔어요. 그렇죠. 아즈텍도 음절까지가 있다고. 그렇죠. 음절, 음소 중간까지가 있어. 아즈텍 그것도. 그리고 저 아까 보셨지만 저 그림에서 수메르나 그 에집트의 하이어로글리프 저것도 처음에는 음절을 나타내고 그림을 나타내는 거 비슷했었는데 저걸 자꾸 발음을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음절 표현 문자 만들고 그게 발달해서 음소 표현 문자, 알파벳이 나왔다고요. 자모음 문자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자는 어떻게 나간 거냐면 음절 하나가 그림이 복합 그림이죠. 모듈 섞어서 복합 그림 만들고 그게 하나의 단어고. 그렇죠. 그 상태로 만들어서 제국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한 500자 1000자 알면 세금 내고 법규 지키는데 문제가 없거든. 없죠. 예를 들어 절도 그러면 도죽 뭐 절수. 그럼 네 글자면 되네. 훔치면 손 잘라. 이제 저게 그런 측면에서 좀 납부 세금,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연관 속에서 뭐 이렇게 갔는데 그 현대사 한 170년, 20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사실은 중국과 우리를 보면은 문명사적, 정신사적 혹은
시장 시스템이든 굉장히 다른 경로로 완전 180도 달라. 180도 다른 경로로 그러니까 왔고 굉장히 우리가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170년 동안 초기 130년을 보면 1990년까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피바다 블랙홀이고 우리는 아주 유순한 천주교 순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까지의 완성, 자유민주주의 게임의 완성, 그러니까 민주적 제도의 완성, 최소한 제도에서는 거기까지 온 거고 최근 30년을 보면 중국은 글로벌리스트의 애첩이 돼가지고 사랑과 이쁨을 엄청 받으면서 큰 다음에는 머리 꼭지가 획 돌아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날뛰는 마녀가 된 거고 애첩에서 마녀까지 간 거예요. 근데 불쌍하게도 그다음 우리는 글로벌리스트들이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황당하게 조져버리니까 방향 감각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박박기면서 경제 고도화 이뤄내고 지금도 방향 감각 상실해서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비교사가 꼭 필요하고 애첩에서 마녀까지네. 애첩에서 마녀까지네. 중국은 그렇고 중국 현대사 170년 애첩에서 마녀까지. 기가 안 차는 게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제 그렇지만 대개 한국 상당한 사람들이 그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는 다른 경로로 왔고 훨씬 더 고도의 문명적인 혹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대통령이 돼가지고 봉건 시대 그것도 별로 그렇게 이제 그것도 없는데 중국은 뭐 주나라 봉건제를 의식했는지 조공제를 의식했는지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리는 작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몽울이니 중국 몽을 따라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또 중국하고 결합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소위 말하자면 좌파기득권을 이렇게 영구집권을 하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나깨나 그냥 중국하고 뭐 범죄권이든 아니면은 이 중국의 임페리얼 센터에는 별로 차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우리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재미있는 거는 이번 대선 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많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예.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이런 근본적인 싸움에 우리 계속 해가야죠. 물론 계속 해야죠.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친북, 친중, 그 종북, 종중 장단에 개겨 갖고 살아왔는데 뭐 얼마나 앞으로 더 살지 몰라도 앞으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개기는 거지. 우리는 마녀가 먼저 망할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리면은 중국 현대사 170년, 140년은 피바다 블랙홀. 그 다음에 지난 30년은 글로벌리스트 애첩 그리고 최근에는 과대망상 마녀. 말 험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야 니들 마지막 주유는 게 언제나 기름는 게 거의 1000년 전이다. 맞다. 너희 실크로드 기준은 1000년 전이고 원 정복 기준은 700년 전이 마지막 주유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 기름 떨어진 중고 자동차야. 20세기 이후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10년 장개석 때 10년 그다음에 요번에 30년. 30년. 다 허송세월 했다. 허송세월 했어요. 그때 만약에 장개석 국민당이 그 10년 동안 개혁을 했으면 중국이 지금 세계 초강대국 돼 있을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지난 30년 동안 그 글로벌리스트의 그 애첩으로서의 사랑을 받으면서 개혁을 했으면 지금 진짜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 돼 있을 되죠. 텐데. 어깨를 견주고 서로 아주 그냥 그리고 뭐 인류도 나쁘지 않고 인류도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했으면 근데 그걸 다 놓쳤네.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흉악한 거대한 이웃을 옆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이 책 한 번씩 더 써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한번 다시 해보시죠. 자 오늘 이제 그 많이 들었습니다. 3일 동안에 그 저거를 놔두고 저기 뭐야 우리 연휴 비슷한 새끼 연휴를 놔두고 오늘 아주 길게 했습니다. 차분히 연휴 동안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